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이옥설이라는 교훈적 수필 한 편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옥, 집을 고친 이야기인데요. 그게 어떤 갈래에 속하냐? 설이라는 갈래에 속한다라는 게 작품 제목의 의미입니다. 집을 고치는 자기 경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간 수필의 한 종류인데 이 설이라는 건요. 고려 말엽에 나왔어요. 고려 말엽에 많이 창작되었던 그러니까 고려 말엽에 창작이 됐으니까 이 수필은 한글로 쓰여졌을까요? 한문으로 쓰여졌을까요? 네. 조선시대 때 한글이 나왔으니까 고려시대 때 창작된 이 수필류들은 모두 다 한문 수필들입니다. 설은 한문 수필의 한 갈래예요. 그런데 이 설이라는 건 지금 이 집을 고친 경험과 관련된 깨달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좀 이단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처럼 이옥설처럼 앞부분에서 뭐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거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본 개나 이를 잡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다든지 보통 사물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앞부분으로부터 이런 경험을 하고 났더니 그래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어떤 이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 자기가 깨달은 거, 이걸 뒷부분에 딱 덧보태는 거. 이 2단 구성인 거죠. 이 2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 거 일반적으로 설의 구성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앞단과 뒷단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설명 방식이 유추라는 설명 방식이 사용이 되고요. 유추라는 거는요. 일단 유사 속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를 딱 놓는 거예요. A와 B. 지금처럼 집을 고친 이야기, 그 뒤에 사람의 몸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딱 놓고 집을 고치는 건 우리가 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직접 볼 수 있고 낯익고 친숙하고 친근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란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와 비슷하게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우리가 추상적이고 낯설고 한 번도 잘 이렇게 친숙하게 친밀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추리해 본다면 정치라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해를 쉽게 해주게 만드는 그런 설명 방식인 거죠. 그런 유추라는 설명 방식이 이옥설의 설이라는 한문수필의 갈래에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여러분 설명 방식이라고 해도 되고요. 추론 방식이라고도 추리하는 방식인 거죠. 낯익은 비유를 통해서 낯선 것을 추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추리 방식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유추라는 설명 방식도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작품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네. 선생님 영상을 화면을 좀 옮기고 줄이고 네 이렇게 하고요. 로고도 잠시만요. 로고도 이렇게 옮겨오고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본문 보세요. 행랑채가 퇴락하여, 퇴락은 이제 낡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게 세 칸이 나왔어요. 나는, 자, 이 나라는 존재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수필에 나타나는 나는 소설의 나와는 달라요. 수필의 나는 작가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기를 써요. 일기를 쓸 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나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나는 정말 실제 나죠. 그런데 여러분, 소설을 쓴다고 쳐보세요. 여러분이 소설을 써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나는 실제 난가요? 아니죠. 서술자라는 허구적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설이랑 일기를 놓고 봤을 때 일기는 실제 이야기지만 나의 실제 경험이지만 소설을 쓴다 했을 때는 이미 그 소설이라는 건 갈래 자체가 뭐다? 허구잖아요. 허구. 가짜예요. 가짜. 만들어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 나는 실제 나가 아닌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어른인데 내가 소설을 창작했는데 그 나는 고등학생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게 소설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일기를 쓴다고 썼는데 나는 내가 고등학생인 것처럼 써요. 그러면 나 일기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소설을 쓴 거지 일기를 쓴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필에 속하는 일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랑 소설을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존재가 같은 나지만 지시대명사 나가 같이 등장했지만 이 존재성 자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갈래는요. 허구물이 아니고 수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나는 작가이며 소설 속과 같은 서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행랑채가 세 칸이 너무 못 쓰게 됐어요. 이거 수리해야 되겠어. 그래서 마지못해서 돈도 좀 없고 그렇지만 할 수 없다. 수리하자 이렇게 결정을 냈죠. 그랬는데 그중에 두 칸은 어땠냐면 비가 샌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걸. 그런데 이게 수리를 하려면 어쨌든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쳐봤자 비가 오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어물쩡 그냥 대충 넘어가자. 바빠. 나중에 고치자. 이러고 계속 넘어갔던 거예요. 두 칸은. 손을 대지 못했고 그런데 네 번째 줄이에요. 나머지 한 칸은요. 비를 한 번 맞고 새기 시작했는데 그걸 바로 고쳤어요. 서둘러 기와를 갈았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세 칸을 다 수리하려고 딱 보니까 비가 샌 지 오래됐던 앞에 두 칸들은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 집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다 망가진 거. 다.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전히 새로 짓는 것처럼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던 거죠. 그런데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이게 비가 새자마자 어떻게 해서 기와를 막 서둘러 갈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을 옛날에 이제 나무로 지었으니까 이런 기둥들을 다 빼서 보니까 석가래도 쓸만해. 추녀, 들보, 기둥 이런 거 다 괜찮아.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좀 닦기만 하고 뭐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그냥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퇴락한 낡은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 사실이죠, 이거는. 네, 문제 상황의 원인이 비였고요. 자, 두 칸은 어땠다? 낡았는데 문제점을 알았는데 잘못된 걸 알았는데 고치지 않고 그냥 뒀다. 그랬더니 나중에 고치는 게 너무 힘이 들었다. 나머지 하나는 잘못된 걸 발견한 순간 바로 고쳤다. 그랬더니 쉽게 고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죠. 설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경험을 얘기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전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단락 깨달음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뭐였다? 깨달았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찬가지다. 뭐 본문이 있으면 이렇게 형광펜도 긋고 별표도 5개 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앞서 미리 설명해 드렸던 유추라는 설명 방식이 여기 드디어 사용이 된 거죠. 자, 집을 고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던 이 경험. 그걸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넘어가요. 이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요것도 추리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두 개가 비슷하니까. 네, 유사성이라는 그런 두 개의 갖고 공통점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A를 통해서 B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 아닐까. 잘못을 알고 내 몸 안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요즘에 자꾸 배가 아프네? 배가 아픈 것 같은데 몰라. 나 너무 바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지. 이러고 계속 넘어간다면. 그러면 고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 반면에 잘못을 바로 알았어요. 나 요즘에 배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자꾸 이렇게 뭐 먹을 때마다 쑤시네? 얼른 병원에 가보자. 얼른 먹는 것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고치기를 빨리 하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네, 자 선생님은 이제 뭐 몸에 어디가 아픈 거 이런 걸 가지고도 얘기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도 되는 거죠.
내가 정리를 잘 안 해. 그래서 책상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근데 이거 잘못된 거를 알겠어. 왜냐하면 이거 뭔가를 찾을 때도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머리도 더 산만해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책상이 지저분한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렇게 좀,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책상 정리가 되게 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소한 습관이 잘 잡혀 있어야지만 내가 또 큰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책상을 정리하는 거는 사소하지만 굉장히 내가 매일매일 지켜야 될 습관이야 이런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바빠요. 학교 다니기 너무 바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치우자. 다음에 치우자. 이렇게 해서 계속 어지르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는 진짜 막 어떻게 이거를 손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집안도 엉망진창에 막 머리도 뒤죽박죽 물건도 뒤죽박죽 막 이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쓰고 어디다 이렇게 둬야지. 내가 핸드폰을 아무 데나 둬가지고 막 잃어버렸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핸드폰을 쓰고 나서 어디다 둘 거야. 이렇게 잘못을 알고 바로 고쳐. 그러면 내가 이 핸드폰을 찾아 헤맬 일도 없을 거고 내가 굉장히 습관이 바로 잡히고 정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아는 순간 빨리 고치는 것이 정말로 훨씬 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이 행랑채를 고친 경험을 통해서 사람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유추라는 설명 방식 쓰였고요. 선생님이 유추라는 설명 방식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낯설고 어려운 진리가 있는데 뭐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뭐 사람의 육체의 질병 이런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낯익고 구체적인 사례, 집을 고치는 이야기를 비유로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추론 방식이고 지금 여러분 문장에서 보신 것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드심, 뭐 마찬가지로 직유죠. 비유 중에서도 직유법의 언어 표현을 주로 사용해서 유추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육설 같은 본문이 나올 경우에는 유추를 찾으라는 시험 문제, 유사한 설명 방식이 사용된 걸 찾아봐 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는데 뭘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이런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통해서 A를 통해 B를 추측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된 걸 찾는 거죠. 찾는데 어떤 언어 표현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면 정말 좋겠다. 네, 지금 본 것처럼 뭐뭐 같이, 듯이, 처럼, 마찬가지로 라는 언어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 문장들이 있다면 그건 유추가 사용된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죠.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들을 봤는데 어디에도 같이, 듯이, 처럼, 마찬가지 뭐 이런 언어 표현도 없고 뭐 모르겠어. 그랬을 때는 여러분 이 언어 표현을 집어넣어 보세요. 문장에. 그 집어넣어져서 그게 말이 되는 문장이 나타나면 그게 유추가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유추에 이 언어 표현이 쓰인다라는 건 잘 기억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유추 뭔지 아시겠나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유추 문장이에요. 네, 마라톤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친숙한 사례인 거죠. 이걸 통해서 인생이 어떤지를 추리하게 만들어주는 설명 방식이고 인생이 그래서 마라톤과 같다는 유추 문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유추 문장?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잘 알고 가셔야 되는 설명 방식입니다. 네, 자 마무리하시죠. 이 비유를 우리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리을, 잘못을 알고 고치지 않은 것들은 행랑채의 두 칸에 해당이 될 거고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친 것은 행랑채의 한 칸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대응관계에 있다라는 거 정리하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의 몸 또는 사람의 습관,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것을 행랑채를 고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해해 본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확장을 한번 해봐요.
아마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로 다시 확장을 하냐면 이 작가는 자, 선생님이 조금 내릴게요. 네, 요건 이제 지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우고 선생님 화면은 그냥 둬볼까요? 네, 이렇게 해보죠. 뿐만 아니라 행랑제 수리 경험으로부터 유추될 수 있는 게 사람의 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자, 같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유추 쓰고 있는 거죠. 행랑제 수리했던 경험은 나라의 정치를 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 간신배들, 정치를 정말 악하게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위정자들, 나쁜 사람들, 탐관오리들 내버려둬. 야, 너 그러지 마. 너 실수한 거야. 다음부터 조심해.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어긋나고 잘못되고 망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된 연유에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자, 삼가다라는 건 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찌 조심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는 서리적 의문이죠. 의문형 종결어미를 썼지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거죠.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네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 너무너무 주의해야 해. 무엇을?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의 잘못을 방치하면 안 돼. 라고 정치에서도 참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 라는 걸 강조하면서 문장이 끝났습니다. 네. 깨달음을 확장해서 정치에 적용해본 마지막 단락이 끝났고요. 미음. 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 누구다? 뭐다? 행랑체에 정말 오랫동안 잘못을 알았어도 고치지 않았던 두 칸에 해당이 된다. 또는 사람의 몸으로 친다면 잘못을 알았는데도 바로 고치지 않았던 몸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유추가 일어날 때는 A가 A- 무엇으로 대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잡고 있어라 라는 얘기인 거죠. 마지막 문장 정리해 봤고요. 갈래 한문수필, 교훈적 수필이고 당연히 수필이니까 주관적인 갈래죠. 자기 깨달음을 전달하는 갈래라서 굉장히 주관적인 갈래입니다. 서로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 어떻게 된다? 사실을 얘기해주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덧보탠다 해도 되고요. 그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어떤 사물과 관련된 자기 경험이에요. 그래서 경험 플러스 의견을 깨달음이라고 바꿔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설명 방식 2단 구성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 정리입니다. 갈래, 교훈적 수필이다. 한글 수필이다. 아니다. 한문 수필이다. 성격, 교훈적이다. 경험적이다. 유추적이다. 다 이해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재는 주제와 관련됐던 핵심 소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집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 그게 제재가 된 거죠. 주제의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나가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주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제 여러분. 행랑채 수리 경험이 인간사와 정치 현실로 확장되어서 교훈을 이끌어냈던 수필이다. 단락이 총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이 자신의 경험, 집수리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 그걸 인간의 몸에 적용했고 세 번째 문단에서 정치 현실로 확장했다라는 거. 그게 선생님 해제 첫 단락에 정리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 독자에게 호소력을 지니는 이유는 평범한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해 나간 점에 있다. 일상의 체험은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친밀하고 공감대를 확보하기 정말 좋은 거죠. 이런 체험을 먼저 얘기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정말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무거운 제재를 이걸 유추할 수 있게끔, 추리할 수 있게끔 해준 거. 네, 그게 굉장히 이 작품의 설득력을 높이는 기능을 했다라는 것까지 정리됐습니다. 네, 이욕설이었습니다. 고려 만렵에 나온 한문 수필이자 교훈적 수필이다. 유추라는 설명 방식이 사용이 됐다.
2단 구성이다.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놓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고요. 여러분, 씨알학당 카페에서 텍스트 파일 다운받아서 공부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